안녕하세요. 한윤지의 미국 스며들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돼지고기를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저렴한 돼지고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비싼 돼지고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값이 저렴한 돼지고기들을 모두 다 싹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작 사고 싶을 때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특히 남부 대도시에서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들이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사야 할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들이 어느 동네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데이터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수백만 채의 주택이 압류되고 집값은 곤두박질 쳤죠. 미국 정부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서 수많은 압류주택을 시장에 내놓았고, 이 기회를 포착한 곳이 미국의 투자회사들이었습니다. 2012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애틀란타, 피닉스, 샬렛,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값에 사들였고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임대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대략 5만 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해서 이걸 레노베이션 한 뒤 세를 줬는데요. 당시 평균 매입가가 20만 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집을 구입해서 렌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투자회사들이 단독주택 임대 사업을 새로운 투자 카테고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이들의 사업 모델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이러한 단독주택 투자가 새로운 투자처의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애틀란타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인비테이션 홈즈 등 세계 투자 기업이 풀튼, 귀넷, 컵, 데캅, 클레이튼 이 5카운티에 있는 단독 임대주택의 1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투자는 미국에서 굉장히 장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런 회사들은 비교적 선택된 동네에서만 수만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AP통신의 기사인데요. 인비테이션 홈스가 세입자들에게 숨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이외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비용, 예를 들어서 매달 자동이체 수수료라든지 계약 종료 이후에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좀 걷는다든지 또는 필수가 아닌 유지관리비 등 이런 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4,8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정 투자회사가 단일 커뮤니티 전체를 소유해서 문제가 된 경우인데요. 이 자료는 사우스 풀튼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사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되팔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규제를 좀 해달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집코드 30349 지역은 거의 60%의 매물을 투자자가 구입해서 이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애틀란타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레드핀이 발표한 작년 2분기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가격대의 주택을 많이 구입했나 살펴봤더니 45.2%가 저가주택을 구입했고 30.9%가 고가주택, 그리고 23.9%가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 투자자들은 고가주택보다는 주로 저가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저가주택의 한 4분의 1 정도가량은 투자자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반적인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실소유자들은 집을 사려고 해도 경쟁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 만한 집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움직인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인비테이션 홈즈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1만 400여 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6%가 조지아, 특히 애틀란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홈스 포 렌트라는 업체인데요. 미국 전역에 5만 8천여 채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built to rent, 그러니까는 지어서 바로 렌트를 준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트리콘 레지던셜인데 미국과 캐나다에만 3만 5천 채의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보유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 플랫폼, 모바일 웹, 자동 결제 시스템 등 테크 기반의 부동산 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활동이 단독주택 시장의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어떤 데이터 기반의 수익형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요. 이게 결코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일반 주택 구매자들은 이런 투자 기업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쟁들은 애초에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 주택 구매자들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또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등의 이런 사회적 영향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월스트리트 투자 회사들이 어떻게 우리 주택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큰 손이 움직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흐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그런 마을, 또 우리 가족의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흐름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는다고 막아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